6번째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증가뿐 아니라 출산 의향과 결혼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긍정적 흐름 속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이 체감 가능한 정책을 적극 발굴,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의 추가 보완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 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앙중증센터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하고 24시간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는 2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에 대해 보상을 가산하는 의료행위도 추가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이른둥이 가정의 육아,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할 방침입니다. 가족 친화형 공항 조성 방안도 보고됐습니다.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게만 지원되던 공항 주차요금 감면을 막내 나이 기준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 주차구역도 새롭게 조성합니다. 한편 정부는 일가정 양립과 교육 돌봄, 주거와 임신, 출산 분야 정책에 대해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년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는지 점검하고 인구위기 대응 TF 운영을 통해 저출생 과제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등 2030년 합계 출산율 1.0 이상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로 연기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감액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4조 1천억 원이 줄었는데 한 총리는 생계급여 인상과 소상공인 맞춤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필요한 예산들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감액된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예비비와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등이 삭감된 데 대해서도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0일까지 여야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된 만큼 한 총리는 각 부처의 마지막까지 예산의 취지와 필요성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체 분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제왕절개. 하지만 진료비 부담이 없는 자연 분만과 달리 제왕절개는 진료비 5%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는데요. 내년부턴 제왕절개 진료비 본인 부담이 사라집니다. 제왕절개 출산이 많은 데다 앞으로 임신, 출산을 앞둔 부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저출생 분위기를 반전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된 조치입니다. 최근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위조 상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 규모 무려 11조 원에 달하고요. 매출액 손실은 7조 원에 이릅니다.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해외 위조 상품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타인을 통해 국내 공급하는 행위가 추가됩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조 상품을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볼 수 있는 법적의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이 밖에도 국무회의에선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습니다. 지난 9월 1.6%에 이어 석 달 연속 1%대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큰 폭으로 상승했던 농축수산물이 1%를 유지했고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가격이 5.3% 하락했습니다. 경제관계 차관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소비자 물가가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며 특별한 충격이 없는 한 앞으로 2% 이내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누적된 고물가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만큼 정부가 국민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미국 신정부 내각 인선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만큼 공약 이행에 속도감 있게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맞춰 통상과 산업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 대응해 우리 기업의 불이익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회의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 통상 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 세계은행 기업 환경 평가 현황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김 차관은 특히 정부가 17개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기업 환경 평가 TF를 통해 세계은행 기업 환경 평가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오늘 공포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법률을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은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처벌을 기존 최고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상한선이 없어지고 징역과 벌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됩니다.